당신이 은행에 넣어둔 예금 과연 전부 안전할까요? 정부가 드디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립니다. 겉으로는 좋은 소식 같죠? 하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단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손해가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전가될 거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예금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뱅크런, 즉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면서 은행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죠. 한국은 2001년부터 보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약 3억 4천만 원, 일본은 1억 원, 독일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이번에 한국도 이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죠. 물가도 올랐고 다른 나라보다 낮았으니 납득할 만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보호 한도를 올리면 누군가는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 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고 있어요. 금융사마다 보험료율이 다른데 특히 저축은행은 과거 부실 사태 때문에 보험료율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정부는 금융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 보험료가 오르면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대출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혜택은 일부 고액 예금자가 받고 부담은 대다수가 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전체 예금 중 절반 이상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만 그런 예금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2%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보호 혜택을 받는 건 그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미 보호 한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비용은 은근슬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이 반사이익을 봅니다. 바로 저축은행입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저축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요.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다시 몰릴 걸로 보입니다. 예금이 무려 25%나 증가할 거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곳, 새마을금고입니다. 여기는 예금보험공사 대상이 아니에요.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지만 지금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1조 7천억 원 적자에 서울 지역 지점들도 절반 이상이 적자입니다. 지금은 우량 지점과 부실 지점을 합병해 예금을 전액 보호하고 있지만 이 상태가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면 국민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시대 흐름상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은 극소수에게 돌아가고 그 비용은 예금이자나 대출금리라는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옆 사람이 먹은 공짜 점심값을 내가 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흥미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